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증권사 분석 보고서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랑 또 앞으로 전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들 보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상황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지 핵심만 한번 같이 짚어보죠. 네, 오늘 날짜죠. 2025년 6월 26일 기준으로 DS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40만 원.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어제 종가, 그러니까 6월 25일 기준으로 29만 8천 원이었으니까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34%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34%요? 근데 보고서를 좀 보니까요. 당장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아주 밝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2분기 예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한 5.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964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매출은 좀 줄어드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뭐 크게 늘어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 기대치에는 그냥 부합하는 수준, 딱 그 정도예요. 매출이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뭔가 좀 있군요. 네, 그 이유가 있죠. 특히 이제 유럽 쪽 고객사들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요. 중대형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좀 부진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회복세를 좀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은 또 크게 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한 걸 보면 뭔가 다른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뜻이겠죠? 네, 물론입니다. 여기서 좀 봐야 할 게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주요 전기차 고객사들 있잖아요. 거기 신차 효과 덕분에 신형 2170 원통형 배터리 아시죠? 테슬라 모델 3나 Y에 주로 들어가는 거요. 이쪽 공급이 늘면서 소형 전지 쪽은 그래도 견조하게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점입니다. 아, 원통형 쪽은 괜찮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이제 AMPC, 그러니까 미국 생산세액 공제 보조금인데요. 이번 2분기에만 약 4,281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 2,964억 원에 포함된 수치예요. 아, 잠깐만요. 보조금이 4,281억 원인데 예상 영업이익이 2,964억 원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걸 빼면 실제 사업이익은 아직 적자라는 얘기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 보이는 영업이익 흑자는 사실상 이 보조금 덕분이고 이걸 제외하면 실제 사업 자체는 아직 적자 상태다. 이 점을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야,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실제 체력을 잘 구분해서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보조금 빼고 본업 자체의 수익성이 언제 개선되는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2025년 전체적인 그림은 좀 어떤가요? 특히 그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4680 배터리 소식은 좀 없습니까? 네, 2025년 전체로는 매출 26.1조 원, 영업이익은 1.9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이익이 정말 크게 개선되는 건 맞아요. 흑자 전환하고 나서도 231%나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4680 배터리, 이게 기존 원통형보다 에너지 밀도랑 출력을 확 높인 차세대 배터리잖아요. 이게 이제 하반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3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소형 배터리 부문은 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3분기 공급 시작이요? 근데 이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될까요? 뭐 변수 같은 건 없고요? 아,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4680 배터리를 탑재할 전기차 모델 자체의 수요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거나 아니면 미국 IRA 보조금 정책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긴다거나 하면요. 공급 시점이 원래 계획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산이나 공급 시점은 계속 좀 주목해서 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형 배터리 쪽은 여전히 유럽 시장 회복 속도가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보고서에서 정말 좀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있네요. 약간 예상치 못한 새로운 고객사 확보 소식 같은데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중국의 완성차 업체죠. 체리 자동차향으로 46 시리즈 배터리 수주를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존 고객사들 외에 그 거대한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는 의미가 일단 크고요.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공급 시작 시점이에요. 보통 이런 차세대 배터리 계약은 한 2028년쯤 공급 시작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 체리향 공급은 2026년도로 상당히 빠릅니다. 2026년이요?
와, 빠르네요. 네, 그러니까 차세대 배터리를 통해서 실제 수익을 내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 중국 체리 수주랄 좀 신선하긴 한데요. 워낙 그 중국 시장이 경쟁도 치열하고 변수도 많잖아요. 이게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큰 한방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물론입니다. 당장의 실적 기여도 이것보다는 일단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을 뚫었다는 그 전략적인 의미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사를 다변화한다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기적으로는 유럽 시장 둔화라던가 4680 공급 시점 같은 좀 과제들을 안고 있는 건 맞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원통형 배터리 쪽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중국 체리 같은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에 너무 이렇게 막 흔들리기보다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고객 다변화 같은 좀 더 장기적인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AMPC 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이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좀 부진했던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 흐름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분석 자료를 통해서 여러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 시장의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진하고 있는 이 차세대 기술 개발과 또 고객 다변화 전략이 과연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확실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